자, 일동제약 주인들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일단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마무리가 됐죠.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그래서 행사 좀 보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좀 봤는데, 일동제약이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1분봉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고가 돌파 이후에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죠. 아마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고통스러우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상한가 거의 근처에서 이제 매도가 나갔고, 그리고 재진입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긴 하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잡아야 될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간의 일동제약이 보였던 패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대응하시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시는 것 천지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물타기 해서 바닥자리 언제 나오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당장 내일이죠. 하루만 거래가 되면은 뭐가 들어갑니까? 추석 연휴가 상당히 길어요. 금을 쉬고 월화수목 쉰 다음에 또 금요일 하루 열리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다음 10월 중순에 열린다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차트는 어떻게 들어질 것이냐. 그럼 우리가 내일하고 그리고 금요일 하루 열리면 딱 이 거래일의 캔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 이 캔들은 아마 제 생각에 이런 식으로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21선 라인에 도달. 다만 그 전과는 다른 이제 V자 반등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죠. 한번 빠지고 나면은 다시 전고점 깨러 가는 그런 무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1분 보고 보여드렸을 때 기존의 일동제약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빠지는 저가갱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가갱신을 하고 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을 때 요때도 그래요. 요때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 그날 당일날 바로 이런 식으로 빠진 부분을 전부 다 말아 올리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돼요? 요 구간이었죠? 주가를 다 말아 올리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나서 또 고점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라고 또 이런 식으로 쌍봉을 만든 다음에 주가를 빼버립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빨간 줄, 세로 줄이 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계속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손절, 이건 100%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 같은 경우에는 10중 8구 세력들이 물량을 턴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이 나가면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주가 탁 말아 올리죠. 그리고 나서 또 계단식으로 빼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지쳐버리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고가 돌파, 그리고 또 빼고 고가 돌파가 지금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 게 현재 주가의 흐름인데, 보기 어려우니까 좀 5분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시 게임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이게 언제예요? 9월 30일 월요일, 29일이죠. 29일 날 꽝 하고 임상 일상에 대한 탑라인이 상당히 좋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하고 상한가 찍고 나서 여기서 저희는 매도가 나갔죠. 매도 나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흐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24,400원까지는 이게 하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이 정도 나오고 다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고, 그럼 왜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왜 또 반등이 예상되는 지점이 여기 21선 근처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21선 근처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단가가 수익권이시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Y? 왜 Y? 일단 첫 번째, 이 일동제약이 발표한 이번에 임상일상 탑라인은 국내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글로벌 임상이 통과가 돼야 되는 미국의 식품의약처예요. FDA를 통과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FDA도 이제 일선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건데, 이 국내 식약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시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보노디스크에서 기준 이전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걸음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일동제약이 맨 처음 주가가 상승했던 12,000원대부터 지금의 상승은 뭐 때문에 나온 거다? 이 국내 식약처 기반의 데이터인 임상 일상에 대한 탑라인, 다행히 그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세론이 나오지 않고 고가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21선 2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서 평단이 수익권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그때는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D&D 파마텍이 있죠. 이 친구들은 미국의 메세라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메세라는
미국의 화이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이자 약간 깎았다고 뭐 난리를 쳤던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화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화이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을 했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메세라의 지분을 사서 메세라를 삼켰고, 이 메세라는 D&D 파마텍과의 경구형 비만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다시 통과가 되면 D&D 파마텍에서 메세라로 들어가고, 메세라가 화이자를 통해서 비만 치료제를 뛰어드는 걸 거의 정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얘네의 데이터가 11월, 빠르면 11월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일동제약은 다음번 타임라인에 내년 상반기로 데이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가가 유지가 되려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투자자들이 달려붙어줘야 되는 건데,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길게 남아있다라는 거. 연말이 되면서 제가 포트에도 항상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추석 연휴 앞두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의 수급보다는 긴 기간 휴장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찍히는 방산과 우주항공 테마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 포트도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로보티즈 이렇게 변한 거 보여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하나엔진 같은 경우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7.8% 수익 구간에 들어갔고, 로보티즈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참고로 이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월 1일 오늘이죠. 하나엔진 지금 꼭 사두세요. 9시 7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엔진 1분대로 돌리면은 9시 7분이면 언제예요? 이때죠. 시가 46,725원. 46725도를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고점까지 얼마나 수익 구간이었을까? 플러스 8.6%. 그러니까 제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요 메시지만 보고 하나엔진 사셨다라면은 충분히 수익 구간이 나왔던 장세입니다. 아마 전 개인적으로 이번 추석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대형주로 수급, 그리고 이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로 데이터가 전소가 났죠. 참고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보가 NHN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네이버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방안이 나왔.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는 전 네이버 테마로, 그리고 국정자원 테마로 어느 정도 단타를 좀 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주주님들께서도 지금 당장 이 일동제약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한 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타 종목을 보시는 게 어느 정도 추세에 맞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좀 많으실 거예요.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은 여기 010-4438-5734로 일동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참가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일동제약이 지금 갖고 있는 포텐셜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은 거 맞거든요. 제가 이제 탑라인 데이터를 실제로 IR 장소 가신 분들 지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바로 달려붙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동 검색하면은 그때 제가 이제 데이터 보고 바로 이제 말씀드렸고, 일동제약도 이런 식으로 차익 실현하고 바로 나온 거 기록되어 있어요. 19% 크게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데이터 공개를 실제 10시에 이제 제 지인이 가서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가 될 텐데, 우리가 그냥 한 종목에 물론 큰 비중을 태우고 기다리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불장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코스피가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또 깨러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가 무엇이느냐, 이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먹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오후 4시 12분인데 장이 마감을 했죠. NXT 거래소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받아보는 방법, 안타 칠 수 있는 그리고 일동제약도 분명히 자리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일동제약 바이더딥 매수세 들어오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 11시 36분에 말씀드려. 11시 36분이 언제예요? 요때죠. 이거 절대 지금 사면 안 된다. 이거 다 빠진다. 그대로 하락 나왔죠. 원래 일동제약이 이런 식으로 V자 반등을 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로 했었어요. 언제도 그랬냐? 요때도 그랬죠. 갑자기 급락이 나왔을 때 바이더딥 했다가 이 물량 다 손절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제가 수통방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고요. 위에 있는 번호 여기로 010-4438
5734 여기로 일동이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적어도 제 스토어 들어와서 손에는 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동이라 보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꺼내 들으시고요. 010-4438-5734로 문자로 숫자 1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 연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는 10월 달부터는 조금 더 강력하게 단타반 운영을 할 겁니다. 10월 단타반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보내주시면은 단타반 빼고 갈 건데, 네가 뭔데 단타반을 운영하냐? 저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현재 2131위 상위 1% 수익률 76%이 정도면은 단타반은 운영해도 되지 않나? 여러분들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키움 영웅전 랭킹 85등입니다. 전체 키움증권 쓰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주식으로 좀 먹고 사는 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후속주도 하나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이번에는 우주가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들도 이 뉴스 봤을 겁니다.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이 대한항공 전세기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일하러 간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갑자기 추방되는 대규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이 트럼프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에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해서 일한다라는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해서 실제로 이민 단속국을 출동을 시킨 거죠.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일까요?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압박했던 트럼프가 오히려 우리나라 직원들을 불법 체류자로 추방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행적은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밀고 가던 행정명령이었죠. 트럼프가 당선될 때 아젠다 47, 그러니까 47가지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약 20개 정도 압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면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라는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했었죠. 그거의 일환으로 현재 추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의 상황을 잠깐 보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미국 국내 총생산 GDP 대비 6.4%가 연방 재정 적자로 잡히고 있고요. 이 규모는 1조 8,330억 원, 하나로 약 2,50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란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추방을 하는 소식은 여러분들 듣기에도 조금 아이러니하실 거예요. 그럼 트럼프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관세와 규제로 미국의 중산층을 대량으로 양산하기 위해서 기존에 중산층이 일할, 우리 미국인들이 일할 자리를 불법 체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와 규제로 현재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곳간을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무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나라기도 하고, 그리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관세 1년 수입만 무려 426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은 재정 적자를 막기 시작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반발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 트럼프는 관세 정책으로 잠깐의 급한 불은 껐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실제로 트럼프의 원래 목표였던 중산층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려면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키우면 되겠죠. 아쉽게도 그러나 미국의 현재 제조업은 올라간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담당하고 있던 이 러스트벨트,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 고용의 비중이 1950년에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꼽히고 있는데,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평균 17달러, 그러니까 하나 약 3만 원 정도의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청 비싼 편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잠깐 과거로 넘어가서 미국이란 나라의 제조업이 왜 이렇게 몰락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의 제조업이 엄청나게 부흥했을 때 여러분도 요즘 들어봤을 텐데, 이 US 스틸이라는 회사 한 곳이 1945년 기준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독일과 일본의 총합 철강 생산량보다 많은 수치를 만들어내면서 대규모의 중산층들이 발생했었죠. 특히나 제조업의 특성상 고학력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의
거의 초호황기를 유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도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셜 플랜과 닉슨 쇼크 그리고 오일 쇼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셜 플랜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국가 간에 공산주의가 유럽 대륙으로 퍼질 걸 우려한 미국이 유럽의 부흥을 2차 대전 이후에 황폐화된 지역을 다시 한번 살리자라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미국에 있는 제조업 기반 시설들이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닉슨 쇼크와 오일 쇼크를 순차적으로 맞게 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치고 올라온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게 된 시기에 이 두 국가가 치고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대내적인 사건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을 쇠퇴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를 목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합의를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이 달러의 환차익과 환차손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제품들보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독일의 화폐와 일본의 화폐 가치를 높여주면서 조금 더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로 넘어갔죠. 그러면 다시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을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이미 제조업이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딱 그 분기점이었죠. 제조업의 업체들이 미국이 너무나 임금이 비싸고 기반 시설들이 국외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공급망들이 여러 국가들로 하나 둘씩 이미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오프쇼어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항공기 하나를 주문 제작하는데 약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부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공급망 글로벌화가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트럼프는 머리가 좀 아파지게 되는 거죠. 미국 현지에 제조업을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제조업이 부흥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미국 현지에 첨단 산업 제조업을 투자를 하게 강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3인방이 지난번 관세 협상 때도 먼저 가서 협상을 했던 것 또한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었죠. 삼성의 이재용, 한화의 김동관, 현대의 정의선 이 세 인물은 현장에서 어떠한 트럼프의 돌발적인 요구에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미국 현지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한화의 김동관 같은 경우에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지원을 했고 현대차의 정의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아예 이전하는 방향을 추진을 했죠. 이렇게 트럼프의 압박에 미국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미국의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들여왔는데 문제는 이러한 하이 테크놀로지의 고급 인력들이 현재 미국에는 없다. 그럼 이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맞습니다. 바로 이 로봇이 간극을 메꿔줄 거라는 게 현재 학계의 정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굴지의 기업들이 현재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식 들어봤을 거예요.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개발을 하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빈셀만 앞에서 춤추는 로봇까지 선보였어요. 참고로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된다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로봇을 시제품을 보여주기 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게 그때 당시의 로봇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과 4년 만에 로봇이 균형을 잡고 실제로 춤도 추게 되는 이런 엄청난 하이퍼 테크놀로지의 집약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의 기술력입니다. 자, 이와 동시에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대규모 M&A를 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었죠. 삼성전자는 신사업팀을 신설을 해서 대형 M&A 추진하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합병 이후에 주가가 1200%나 상승하는 엄청난 기염을
토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지켜봤을 거예요. 이게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온다라는 걸. 그런데 제가 이번에 취재 결과 삼성에 추가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 CES 2025 참가 이후에 외국계 기업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M&A 합병 시도를 하는 것을 포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 기관, 보험, 투진, 자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 모든 주체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 기업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잠깐 사업 구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AI 로봇의 데이터 분석과 그리고 디지털 익스체인지 전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이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의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봤던 것은 첨단 AI 시대 노동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로봇 솔루션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커넥트 ISV 캠프에 참여를 해서 파트너십으로도 이미 급부상을 받고 있고 CES 2025 이후에 외국에서 특히나 주목 중인 대한민국 기업으로 영국과 미국의 반도체 패권 국가들도 현재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2배 이상의 주가 상승 이후에 계단식으로 가격 조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필수 불가결로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발생시켜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습이 나오나 찾아보니까 이 패턴은 외국인과 기관이 유발하는 거였어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입장이죠? 정보와 자금력이 남다른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고 주가를 2배 폭등시키는 이러한 패턴이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젠슨항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서 우리가 꼭 할 수밖에 없고 워렌 버핏 또한 로봇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바로 그 기업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히든 종목입니다. 다수의 수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삼성전자와의 합병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단돈 몇천 원의 폭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제 개인 번호 010-4438-5734 문자로 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서 간략한 브리핑과 종목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는 단돈 몇천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이 와중에 핸드폰 꺼내 드셔가지고 문자 로봇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종목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00원대 사시는 분들은 만원대에 매도한다게 되면은 5배의 수익이 날 수 있고 3,000원일 경우에는 3배, 4,000원일 경우에는 2.5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빨리 문자를 주셔야만 그 혜택이 조금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항상 몰빵 투자 안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로 010-4438-5734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번 차기 종목까지 준비 중인데 그 종목도 같이 함께 보내드리는 식으로 여러분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잠깐 알아봤는데요. 로봇은 여러분들 결국엔 시대의 전환과 패러다임이라는 이 분기점 앞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받아가시되 욕심부리지 마시고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로 꼭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략한 기업에 대한 설명과 기업명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2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